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에는요.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최근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올해가 개띠이기도 해서 겸사겸사 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있죠.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이라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오늘 설 특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자, 잠시 후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 인간과 동물, 인간과 개의 공존을 한번 고민해보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개들의 대통령, 견통령 강형욱 훈련사와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뵙기로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생기셨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지금 인사를 나눴는데. 솔직히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 체육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이런 목소리에 이런 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약간 체육복도 입으시고 조금 엄한 이런 느낌? 네, 이런 거 약간, 상상하고 오셨는데. 네, 체육부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영어 선생님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뭔지 좀 집에 가서 해석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잖아요. 영어 선생님은 말을 많이 걸어주시니까. 그래요? 네, 되게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강형욱 훈련사. 네. 무슨 띠세요? 저 소띠입니다. 소띠, 네. 소띠. 사실은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가 개띠 해잖아요. 네, 뭐 개띠. 용띠 해라고 해서 네. 용통령 모시지 않고 양띠 해라고 양통령 모신 일 없었는데 올해는 네. 개띠 해 개통령을 모셨어요. 개통령을. 개통령. 예. 사실은 너무 듣기 좋으나 너무 부담되고요. 부담돼요. 뭔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자회견을 해야 될 것 뭔가 같고 그래서 조금 부담되기는 하는데 이제 그런 애칭이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지 어디 가나. 네. 그렇죠. 좀 부담스러우세요. 조금은 너무나 사실 값진 별명이다 보니까. 난 사실 그렇게 큰 인물이 아닌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개물림 사고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에 반려견에 대한 이슈가 참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반려견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반려견들과 어떻게 잘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이 공존이라는 게 큰 숙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양해해라고 양통령 모시지 않는데 개통령을 모신 겁니다. 강형욱 씨. 아마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우선은 제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인간 강형욱. 훈련사 강형욱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어떤 거 있으세요? 질문 던져봤거든요. 쏟아졌어요. 자, 몇 개 들어보시죠. 네. 강형욱 씨가 너무 개 마음을 잘 아셔서 만약에 개였으면 어떤 종이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강아지에 대한 마음을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강아지나 이런 애완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관심이 생겨지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개였다면 어떤 종이었냐. 이 질문, 이런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스스로 많은 개들을 만나보셨잖아요. 네. 내가 개였다면 어떤 개? 우선은 모양으로 따라가고 싶다면은 뭐 멋지게 생긴 셰퍼드나 골든 레트리버나 뭐 이런 친구겠지만 저는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야기도 좋아하고 그런데 또 의리를 좀 지키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고 그런 걸 따져보면 저 호주에 전통견이 있어요. 캐틀독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캐틀독? 오스트레일리아 캐틀독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친근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만약에 강아지라고 따지면 그런 친구가 아닐까. 외모도 좀 비슷해요? 외모는 그 친구들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생겨서. 개가 낫습니까? 그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캐틀 이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호주 캐틀도.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온 질문은 뭐니 해도 도대체 강형욱 씨는 어떻게 개 마음을 그렇게 잘하시냐? 아니에요. 제가 그 TV에 이제 그 프로그램들 보면 심지어는 개를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만 보고도 이 개의 심리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솔루션 필요함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독심술이 있는 겁니까? 너무 과찬이신데 너무 감사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고 저는 수업을 할 때에도
저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네. 정말 다른 강아지들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아요. 한 반려견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 건강한 반려견들의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고 단지 이제 조금 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고민을 하고 예. 뭐 거의 반려견을 공부하고 이들하고 같이 사는 것을 나의 인생이고 나의 일이라고 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니 네. 그 해법을 찾는데 실패하는 일도 있어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이거를 실패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지만 보호자를 설득하는 것에 실패한 적은 많이 있어요. 보호자를 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자신은 바쁜 사람이에요. 예. 밖에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반려견들과. 네. 근데 오피스텔에 살고 짖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네. 안 되는데 네. 얘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전 다 성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개통령은 아니에요. 거꾸로지는 않아요. 그러면 개를 네. 딱 보면 어떤 개를 딱 A라는 개를 딱 네. 보면 느낌이 옵니까? 저 개는 저런 네. 개구나. 네. 성격이 이렇겠구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솔직하게 몸으로 표현해요. 사람은 자아를 의식하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다 보니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해요. 그렇죠. 표정, 말투, 모르지만 아는 척하기도 하고. 근데 반려견들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 모든 것들이 꼬리와 다리와 귀와 얼굴과 코와 털과 냄새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알면 예. 어떨 때에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데리고 왔지만 반려견을 보면 너가 보호자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야, 신기한데. 아니 도대체 강영욱 씨 어떻게 개 훈련사가 되셨어요? 어떻게 개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신 거예요? 마음 공부를. 어렸을 때 그냥 강아지가 좋았어요. 네, 아버지가 강아지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유명한 얘기니까 많이들 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개 농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네. 개 농장이라는 것이 애완견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뜬장 있고 이제 번식을 위한 어떤 그런 농장을 하신 거죠. 네, 예전에는 한 3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분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죠. 수의사님들도 개 팔았고요. 맞아요. 예, 그거를 통틀어 애견센터라고 그랬어요. 애견센터. 익숙하시죠? 그럼요, 애견센터. 애견센터. 네. 이제 그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전부 다 개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애견센터를 하셨어요. 개 농장을 하셨어요. 네. 그럼 뭐 처음부터 개들한테 둘러싸여서 잘하신 거네요. 맞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았고 같이 평생 동안 살고 싶어서 예. 사실은 봉사부터 했거든요. 어떤 봉사? 그 유기견 봉사. 네. 또 유기견 봉사를 하다 보면 좋은 미용사님들과 정말 훌륭한 반려견 훈련사분들을 많이 만나요. 예. 이제 되게 멋지게 보이잖아요. 어렸을 때 예. 보면은. 그분들 따라다니다 보니까 애견 훈련사,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고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 계속 있고. 집에 왜 안 들어가요? 저는 좀 특이했던 거는 예. 하고 싶었던 것을 명확하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예. 온몸을 다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 몇 살 때요? 지금 이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방학 때마다 훈련소에서 살았고요. 그래요. 그냥 놀고 싶다. 그냥 걔랑 놀고 싶다. 이 생각. 사람 친구보다 개 친구가 더 많았어요?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개가 좋아서.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개와 친구가 되고 그냥 개의 마음을 공부를 해야지 해서 읽게 되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읽게 되신 거네요. 네, 저는 공부해야지라고 앉아서 공부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도 그냥 책도 보고 이게 저한테 너무 재밌는 일이어서. 예. 네. 개 말고 다른 관심사는 그럼 없으셨어요? 자랄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운동 네. 좋아하시는구나. 운동 너무 좋아해서 네.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마 제가 훈련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 절 보고선 체육 선생님이 떠오르셨어요. 네, 어렸을 때 체육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체육을 좋아하셨어요. 네,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영어 선생님도 좋아. 영어 선생님은 맨날 말 걸어주고 체육 선생님은 맨날 혼내고 그러니까. 네. 그래요. 강영욱 훈련사 개인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봤는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설 특집인데 어떤 노래 한 곡 듣고 싶으세요? 추천곡. 제가 동물원의 해화동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가수 이름이 동물원이군요. 아, 네.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군요. 동물원. 그랬구나. 그랬구나. 동물원. 몰랐네요. 제가 저랑 연결될지. 해화동 듣고 오죠. 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좋네요. 동물원의 해화동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개해를 맞아서 개통령, 견통령 강영욱 훈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진지한 얘기 해볼까요, 우리?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벌써 어떤 얘기인지 아시는군요. 인간과 개의 공존. 사실 지난해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였어요.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이제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대로 좋은가?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웠어요. 규제안 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외출할 때는 2m 이내의 목줄을 채우고 가야 된다. 그리고 최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개의 어깨 높이. 어깨까지 높이가 40cm를 넘으면 무조건 입마개를 씌우고 나가라. 그리고 개물림 사고가 나면 소유자를 그러니까 개의 주인을 처벌할 수 있고 안락사 조치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이렇게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우선 우리 강영욱 훈련사의 입장 듣기 전에 시민들 목소리부터 들어보죠. 걔가 한 번 사람을 물었던 개는 반드시 또다시 물어요. 나는 안락사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 난폭한 개들은 이 사람 곁에다 둘 수가 없지. 조그마한 강아지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40cm 정도면 충분히 위협적인 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입장 바꿔서 사람한테 입마개보다 아니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개보다는 보호자에 대한 처벌이 더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동물이고 개도 동물인데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 좋다, 강화 찬성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좀 섞여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보다 고민 많이 하신 분일 텐데.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맥주 한 잔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맥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바라보면서 이제 술 끊겠어 하고 다짐했는데 이 규제를 들으면서부터 술이 땡기셨어요? 네, 뭐 맥주 정도. 맥주 정도. 아니 왜 그렇게 속이 타셨습니까? 왜요? 저는 가끔씩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번에 미국에서 산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럴 때 거기 시장 분이 나와서 집에 있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요? 시장이? 네. 미국에서 아무리 비싼 비용이 들지만 강아지 한 마리가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여러 기계와 많은 사람들을 쓰면서 그를 구출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동물까지도 저렇게 구제하고 구조하는데 분명히 내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나는 당연히 구조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신경을 쓸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개 한 마리도 소 한 마리도 말 한 마리도 신경 쓰는 그들을 존중해주는 나라라면 귀하게 여기는 곳이라면 사람은 하물며 얼마나 존중하고 잘 대해주겠는가라고 안심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동물의 복지, 동물의 생명, 동물이 하고 있는 생태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 우리 사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더욱더 신경 쓰는 눈과 자세와 감각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나온 정책, 요번에 나온 대책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한숨이 나올 정도였어요? 단지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것에 반려견이라는 말이에요.
잘 몰랐었다면 애완견 안전관리 대책이 나왔었을 거예요. 애완견과 반려견은 어떻게 다릅니까? 애완견 그 말을 풀이하면은 가지고 노는 개죠. 완고할 때 네. 완이군요. 하지만 반려라고 하면 동반, 나랑 가족 같은 개라고 하는 뜻이니 이 말 딱 하나 마음에 들고 사실은 너무너무 슬펐어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강영호 훈련사도 지금처럼 개물림 사고가 막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실 거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100% 찬성하시죠? 그럼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동감하는 건데 근데 이 규제를 놓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논란이 된다 안 된다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전문가로서 보신 거예요? 차 사고를 낸 사람이 있으면은 차를 혼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혼내야죠. 당연하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그 강아지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해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법이 강화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법을 집행해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냥 개, 한 번 문 개는 두 번 물 수 있다. 그 말은 그 개를 여전히 누군가가 키우기 때문이에요. 이 개를 공격적으로 만든 사람이 또 그 개를 키우면 그 개는 또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줄을 2m로 한다? 2m로 하는 게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으나 지금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작은 규칙도 지키지 않았으면 이것을 억울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반려견을 키웠고 교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일단은 개 키우시는 분들이 반성할 거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러면 일단 소유주 처벌 강화는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는 찬성하시는 건데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개 목줄 2m, 입마개까지 거기 더한 거거든요. 이건 어떤 부작용이 있길래 걱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입마개를 안 하려고 하는 보호자에게 입마개 연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훈련사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굉장히 공격적인 반려견인데 산책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마개를 해야 하는 거죠. 공격적인 아이들 끼워서 산책시키세요. 그럼 순해집니다. 스트레스 풀립니다. 그럼요. 권유하신다고요. 하지만 모든 반려견들이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모든 반려견들한테 너무나 가혹하고 그들의 생태와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생각하는 아주 간단하게 모든 것들을 틀어막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러면 순한 애한테 입마개에서 내보내면 걔가 공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행동 모든 것들이 제한될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거. 그렇겠죠. 그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인사를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될수록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나는 입마개 했으니까 싸나운 강아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거야. 나는 2m 했으니까 여기 도시인데도 그냥 줄 2m 맸으니까 나 그냥 끌려 2m 매라며 2m 확 맨 거야. 얘가 뭐 싸나워도 2m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의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와 규정으로 정해지면 정책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대책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우리 개를 키우는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정한 게 있어요. 소변, 대변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말아라. 줄을 풀지 말아라. 사실은 많은 관리기관들이 이것 또한 관리하지 못한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관리하지 못했으면서 이것보다 훨씬 더 최고 맥시멈의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이거를 지키려고 한다면 아주 소소한 법도 지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맥시멈의 규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려고 개파라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지만 이거는 너무 치사한 일이에요. 너무 치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개를 키우는 사람과 개를 당장 키우지 않는 사람의 싸움만 부추길 것이고 이거는 반려견과 함께 살기 위한 공존하기 위한 성숙하기 위한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움만 더 만들 것이고 개를 데리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지금 분노하셨어요. 진짜 개통령이 개들의 대변인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봤는데 대안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한 번도 시행하고 한 번도 직접 관리하지 않았던 배변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풀르고 마음대로 산책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부터 하자.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 최소한 가장 작은 기본. 가장 소소한 것도 하지 못한다면 관리하지 못한다면 더 큰 것은 하지도 못할 거예요. 또 하나 그런 것들을 제한하게 되면 예. 많은 반려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반려견이 공공의 공간에서 남들을 피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내 반려견을 교육해야 되는구나. 예. 교육하며 데리고 다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줄을 매는 것, 예. 대변을 잘 치우는 것, 예. 이 두 가지부터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 못하면 처벌까지 소유주에 저는 대한 이 처벌을 예. 한 990만 원 정도 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서 정말 강하게 나오시네요. 990만 원, 네. 10만 원 모자른 1,000만 원까지 물릴 네. 정도로 강하게 하자. 1,000만 원은 너무 심한 것 같고요. 10만 원 깎았습니다. 네. 990만 원 정도를 물어서 야. 중요한 건 일벌백계예요. 정말 실수하면은 강한 벌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 저는 시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990만 원 정도면 되게 합리적인 금액인 것 같아요. 기본을 잘 지키는 것부터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네. 하고 네. 그래도 뭐가 사고가 일어난다. 네. 잘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단계를 가자. 맞아요. 사실 기본도 안 해놓고 네. 베이직도 안 해놓고 네. 갑자기 맞아요. 훅 올라간 단계로 한다는 거 이거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사고는 더 발생할 거다. 지금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지켜보는 사람 없으니까 줄 풀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지만 규칙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히면 우리 스스로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지키려 할 것이고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법들은 예. 이 반려 문화를 막을 거예요. 훨씬 더 삐뚤어진 반려 문화를 만들 것이고 정책을 만들면 대책을 만드는 문화를 만들 예. 거예요. 이런 문화는 부동산 정책처럼 될 거예요. 부동산 정책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더 네. 예, 부작용이 생기는 풍선 효과 같은. 실수했나요, 제가 말을? 아니, 저는 이제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강영욱 씨는 개를 3마리나 키우시는 분이고 설득이 됐어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그러네. 990만 원 물려야겠네. 뭐 이런 생각들. 그 돈으로 예. 복지시설을 만들면 돼요. 그 돈으로 유기견 친구들을 도와주고 예. 중성화 수술을 하게 도와주고 예.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괜찮다면 불우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도와주고 예. 네. 알겠습니다. 개통령의 지금 그 후보 공약 발표 자리 같아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우리 개를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이 개에 대해서 또 지켜야 되는 에티켓. 요거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제가 골라봤습니다. 귀여운 개. 플란다스의 개. 네. 크지만 순합니다. 맞아요. 입막에 필요 없죠, 얘들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듣고 오죠. 2호 공감. 플란다스의 개 듣고 왔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개통령, 예, 개들의 대통령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반려인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이 지켜야 될 에티켓, 네. 요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개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개를 좋아하면서도 아직 나의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 조금은 나중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 못 키우는 사람? 네. 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이뻐요. 왜냐면 책임질 수 없다면 키우지 않는 것이 답이에요. 전해요, 저. 못 키우는 사람, 네. 여건상. 네. 너무 멋지고 사실은 개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길에서 강아지 만나면 너무 반갑거든요. 막 가서 만지고 네. 싶고, 예, 맞아요. 맞아요. 이쁘다고 한마디 좀 해주고 싶고 이런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있을 때 내가 너무 좋아서 돌고래 소리 내면서 예. 다가가서 뒤에 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덥석 만지면 반려견이 너무 놀라서
그 사람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있어요. 예. 긍정적인 것도 칭찬도 너무 과하면 칭찬으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다음에 산책 나왔을 때 두려움이 생겨요. 또 누가 개가 나한테 갑자기 달려와서 만지면 어떡하나. 나를 만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주변의 경계가 많아져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더라도 그냥 산책하고 있는 강아지를 보고 아는 척 한다거나 달려간다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행동을 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뭐 예쁘다, 멀리서 예쁘다 정도 속으로 생각하시지. 엄지척. 엄지척 정도. 엄지척. 아니면 요즘에 그 있잖아요. 검지 엄지 교차하는 거 이렇게. 조그만 하트, 하트 이런 거 하나 딱 해주시면 아마 강아지들이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괜찮네요. 그거 괜찮네. 돌고래 소리 금지. 강아지들이 너무 싫어할 거예요. 너무 싫어요. 개들이 이게 사랑의 소리라는 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럼요. 사실 저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는 않지만 가끔씩 저한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막 저기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가끔씩은 제 등을 이렇게 딱 때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뒤에 왔어? 반갑다고. 아이고 강영국 씨 하면서. 식사하는데 어깨 동무 막 하시고.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재밌는데 두리번거리게 돼요. 아까 강영국 씨 저 입장하실 때 스튜디오. 여기 작가님들이 그랬어요. 저희 제작진들이 돌고래 소리 냈죠? 아니 당황하셨겠네요. 정면에서 하면 괜찮아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자, 요거 여러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개들도 똑같은 그럼요. 거예요. 더 해요. 더 예민해요. 네, 맞아요. 요런 거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이뻐도 요거 좀 지켜달라.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반려견들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분들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추억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개한테 물렸던 추억, 어떤 무례한 사람이 개를 풀러나서 갑자기 나한테 달려왔던 기억, 그냥 모른 척하고 옆으로만 지나가 주시면은 아마 그 강아지도 아주 좋은 거리, 안전한 거리 유지하고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 하고 싶은 말은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내가 이 공공의 공간, 공공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매너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또 지금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개통령은 아니지만 정말 대표로 정말 사과하고 싶어요. 사과를 내가 왜 이러지? 개통령이 사과 기자회견까지. 그래요. 강영국 훈련사와 얘기하다 보니까 개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 하나하나 알게 되는 이런 아주 유익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거리로 나가봤어요. 소소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답 듣기가 어려워요 하는 것들을 모아봤거든요. 자, 들어보시죠. 집에 동생 신생아가 생겼는데 우리 집 강아지랑 같이 키워도 될까 문제예요. 얌전해지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물까 봐요. 그러네요. 아니 개를 원래 키우고 있었는데 네네. 신생아가 생겼어요. 이거 같이 키워도 됩니까? 이 질문을 저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이번에, 많이 들어요. 근데 아가씨 때부터 키우던 개인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개를 다른 사람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말도 안 돼요. 10달 동안 엄마도 아이를 기다린 것처럼 강아지도 그 아이를 기다렸어요. 개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공동육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들개무리에서는 동시에 임신을 하고 동시에 출산을 하는데 한두 마리의 보모가 강아지들을 관리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사냥터에 나가죠. 그래서 기다리고 같이 내가 아기를 낳지도 않았는데 모유가 나와요. 세상에. 네, 아마 우리 산모보다 강아지들이 먼저 임신을 했다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임신 소식을 최초로 알고 있던 친구를 아기가 태어나면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반려견 훈련사로서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거의. 네. 근데 개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맞아요. 털 빠지고 그다음에 맞아요. 좀 안 좋은 병균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몸에 있는 병균 같은 게 아이한테 옮을까 봐. 그래서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집안에서 키우는 개는 병균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병균이 없어요. 그건 몰랐네요. 저는 병균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불에 다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이불에 균이 있다면 생활균 정도 있다면 걔한테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집안을 깨끗하게 하면 걔한테도 균이 없어요. 그런 거군요. 네. 전혀 균이 없고 단지 이건 있어요.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강아지들이 그 아이를 보호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아지 나름대로의 보호 전략을 세워요. 어떻게? 앞집에서 시끄러우면은 앞집한테 뭐라 그래요? 짖어요. 네. 우리 애기 자야 되는데 조용히 하라고. 자기가 조금 더 예민해져요. 재밌다. 왜냐면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되니까. 공동 육아니까. 그럼 앞집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그래서 강아지가 조금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아지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항상 같이 자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약속했어요. 우리 아이가 100일이 될 때까지는 안방에서는 자지 말자. 그리고 100일이 됐을 때 그때부터 안방에서 같이 자자. 우리 모두가 손꼽아 100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개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더 모성 본능을 갖고 지킬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굳이 떼어내려고 안 해도 된다. 다만 청결한 건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럼요. 산책 갔다 오면은 뭐 다리 조금 닦을 수 있고 빗질도 해주고 미용도 하고. 그 정도면은 우리 강아지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애기 이불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요. 왜 그게 정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건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이 없는 분이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는 우리 강아지가 알고 있는 우리 시댁이라든지 아니면은 친정이라든지 그런 데로 살짝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집에는 100일까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면 어떨까요라고 저는 되려 추천해요. 괜찮네요. 그 방법. 왜냐면 저도 아기가 키워보니까 완전 초짜예요. 당연하죠. 완전 모르겠어요. 아무리 견통용이어도 방법 없을걸요.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애기한테 온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강아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아지도 보내 잠깐. 우리 엄마한테 맡기면 그래요.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가죠. 사실 제가 푸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저랑 같이 산 지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친구가 떠났을 때 제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성분 울먹울먹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반려견을 떠나보내야 하는 정도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이건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견과 생활 안 해보신 분들은 절대 이해 못할 감정이잖아요. 네. 한두 달 전에 제가 키우는 다오리가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손이 굉장히 떨리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 아프고 있고 매일매일 이제 주사를 맞아요. 우리 용기 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다오리가 가면 그냥 슬퍼할 것 같아요. 내가 못해줬던 거 생각할 거고, 잘해줬던 거 기억할 거고, 단지 내 바람이 있다면 이 친구가 가면서 당신의 반려견이어서 좋았었네라는 말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저도 미안해요. 몰라요. 저도 도와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슬픔의 정도가 이렇다는 거, 요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요 정도의 슬픔이라는 거를 주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람 얘기 들으면은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키우던 개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 더미 속에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주인 찾았어요. 어떤 할아버지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차마 개가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버렸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슬픈 일이에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키운 강아지를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죽는 모습을 보기 싫었다라는 것, 그래서 죽기 직전에 친구를 봉투에 버렸다라는 것.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어쩌면은 그분도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간사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대상을 동물하고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행복하지 않고
안타깝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예. 그 반려견이 얼마나 슬펐을까, 두 번째 그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거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에 대한 처벌과 이거에 대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많은 반려인들도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그분을 위로하고 싶어요. 들으면서 또 좀 울컥하네요. 그래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소한 질문들도 좀 눈에 띄는데요. 좀 네. 읽어 보여요. 지금 고향 가는 고속도로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네. 거예요. 놀러 가는 고속도로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엄청 막히겠다. 이 시간이 막힐 때죠, 벌써. 앞차에서 네. 개가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가끔 이런 거, 장면 목격하거든요. 저 이거 아내하고 싸워요. 그래요? 우리 첼시가 이걸 좋아해요. 강아지 중에 하나가? 네, 우리 10살, 11살 된 첼시가 이걸 좋아하는데 예. 제 아내는 한번 조금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위험하다, 위험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절대 못하게 하고, 제 아내는 해주면 안 되냐. 바람 좀 세게 해주겠다는데 뭘 그거 갖고 그래. 네, 그래서 저도 싸우는데 지금은 제 인터뷰니까 안 된다고 알릴 거예요. 이거는 개한테도 위험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개한테도 위험한 거고. 너무너무 위험해요. 그럴 경우에는 또 뒷차도 불안불안해, 운전할 때. 어떻게 될까 봐. 이게 2차 사고도 날 수가 있는데, 그럼요. 강아지가 뛰쳐나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놀라서 급 브레이크나 오른쪽 왼쪽으로 급하게 꺾을 텐데 너무 위험할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고개만 조금 내밀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안 되고요. 돼요. 또 하나, 연휴만 되면 항상 발생하는 문제. 네. 유기견 문제. 네. 고향 가다가 버리고 가요. 그 개를. 이 얘기 꼭 나오잖아요. 이분들에게 따끔하게 개통령이 한마디 하시죠. 지구에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기본이 있어요. 안 된 거. 이들을 유기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버려진 게 유기견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저는 예전에 공장 단지 안에 있는 주택에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공장이 쉬잖아요. 거기서 키우는 개들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지죠. 그러면은 알아서 먹이 찾으라고 풀러놓고 연휴를 떠나요. 사실은 연휴 때 유기견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내가 없는 동안 물이라도 먹어라, 밥이라도 알아서 쓰레기 뒤져서 먹어라라고 해서 줄을 풀러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들을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의 가족이 되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애초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기견이 아니라 그냥 방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를 방치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이 사람들은 한 1,99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저는 2,990만 원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1,990만 원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애매하시네요, 우리 대통령님. 하여튼 지구를 떠나거라. 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건 그렇죠. 네, 이건 생명의 생명 존중. 아까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도 사랑하는 거고, 인간 사랑하는 사람이 동물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방점 찍으면서 1,990만 원? 으로 합의? 네, 알겠습니다. 설 연휴 아침에 함께했습니다. 견통령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개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로 했습니다만 결국 개에 대한 얘기가 동물에 대한 얘기고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공존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곰곰이 떠올려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설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정말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지금 반려인들은 강아지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를 안전한 곳에 두고 갈 거예요. 그 강아지들도 분명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관심과 성원과 응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이루고자 했던 일들 모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형욱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바빠지시면 좀 곤란한데.
정말 네. 바쁘시거든요. 육아휴직을 받고 싶어요. 개들도 행복하고 인간도 행복한 올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였습니다. 설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설 특집 즐거우셨나요? 마지막 곡 내가 있잖아 친구야 You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먼의 노래 들으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연휴 알차게 보내시고요. 편하게 쉬시고요. 고향의 정기 듬뿍 담아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You just remember what your